안녕하십니까. 원전을 포기하고도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첫 환경 분야 다자회의인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 직전 개최지와 참여국 등을 소개하는 오프닝 세리머니 영상에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소개하는 부분에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 전경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지도 가운데 서울을 비춘 뒤 줌아웃으로 지구 전체를 비추는 장면인데 출발점이 서울 여의도가 아닌 평양 능라도였던 겁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에게 참석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국제 외교 행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의 행사라면 몇 번씩 리허설을 했을 텐데 아무도 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행사를 담당했던 의전 라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영국의 존슨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등 정상들이 참가했으며 유럽 연합집행위원장, 유엔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도 참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한다며 참석을 기정사실처럼 알렸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는 지난 1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한국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처음 개최하는 다자회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특사가, 중국은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참가했습니다. 일본은 장관급인 고이즈미 신치로 환경장관이 참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 연설을 통해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다짐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도상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리거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속 가능한 녹색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 등도 화상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마르크송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화석 연료 경제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와 함께 탄소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와 재정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P4G 정상회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김영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탄소 중립은 우리의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고 했던 지난 29일 문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거론하며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길은 원전을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탄소 제로의 그린 에너지인 원전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원전 해외 진출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제발 그만 고집을 꺾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탈원전을 내놓으시라고 문 대통령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어차피 임기를 마치면 탈원전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당장 철회하기 어렵다면 이미 7천억 원을 투입한 신한울 3, 4호기만이라도 하루빨리 시공하도록 조치하라. 원전의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등 하청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기술자들이 계속 직장을 떠나고 있다. 비오는 두산중공업 야적장에 가보면 무지의 용기와 지도자의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의 현장, 비 맞고 노기스로 부식을 막기 위해 페인트를 칠한 널브러진 원전 학살의 현장이 서글프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서 문 대통령이 실패한 거의 모든 주요 정책들이 재앙으로 넘쳐난다고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김영환의 절규를 읽으며 문 대통령이 세계 지도급 인사들 앞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를 걱정하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소 중립화라며 지속 가능한 녹색 발전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개막 연설이 생각났습니다. 가령 나도 환경과 지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취임 초부터 탈원전을 선언하고 노력해왔지만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이 호소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공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중립을 위한 조치로 4년 전에 공표했던 한국의 탈원전 선언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다면 어땠을까? 비록 미국의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스가 총리가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죽쓰고 잃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거위의 꿈 같은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